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이 바보 같은 할머니 나한테 주려고 내 가게 차려주려고 껌 한 조각도 안 씹고 찾았어 내 돈이야 이건 내 거야 아무도 못 줘 거기 누구야 적막하던 시골 마을의 밤 공기를 찢어 발기는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때립니다. 좁은 구급차 안은 붉은 경광등 불빛이 번쩍거릴 때마다 지옥과 현실을 오가듯 명암이 교차합니다. 덜컹거리는 차체, 알코올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인 매캐한 공기, 그리고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라고 외치는 구급대원의 다급한 고함 소리. 며느리는 구급차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짐승처럼 그르렁거리는 숨을 내뱉는 시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명품 원피스에는 시어머니가 토해낸 거품과 흙먼지가 엉겨붙어 흉물스러운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생사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 마당에서 들었던 그 단어 1억이라는 숫자가 그녀의 뇌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해요. 혈압 60에 40. 선생님, 속력 더 높이세요. 이러다 도착 전에 어레스트 심정지 오겠습니다. 보호자분. 네 저 부르셨어요? 어머님 지병 있으세요? 드시는 약은요? 평소에 심장 안 좋으셨냐고요? 빨리 대답해요. 몰라요 허리 아픈 거 말고는 건강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아까 너무 흥분하셔서 갑자기 뒤로 넘어가셨어요 해설 며느리의 내면 마이너스 1차 균열 몰라요. 며느리는 자신이 시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약을 먹는지 어디가 아픈지 10년을 며느리로 살았으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이 침대 밖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저 거칠고 투박한 손이 정말 1억 원을 만들었다고? 그 꼬깃꼬깃한 돈들을 비닐에 싸서 된장독에 넣었다고? 거짓말 아니야? 날 겁주려고 뻥치신 거 아니야? 노인네가 무슨 수로 1억을 모아? 파출부에서? 시래기 팔아서? 그게 말이 돼? 아니야. 아까 그 눈빛은 진짜였어.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 피를 토하듯이 소리쳤잖아. 진짜면 어떡해? 진짜 그 항아리 속에 돈이 있었으면 나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1억을 내 손으로 쓰레기차에 실어보는 거야? 며느리의 공포는 살인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으로 빠르게 전이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고물상 트럭의 뒷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덜컹거리며 멀어지던 그 트럭. 그 짐칸 어딘가에 썩은 된장 냄새가 진동하는 그 오물들 속에 5만 원권 다발이 묻혀 있다는 상상. 며느리는 속이 울렁거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구급차가 과속 방지턱을 넘으며 크게 출렁였습니다. 제세동기 준비해. 맥박이 안 잡혀. 할머니. 눈 뜨세요. 보호자분, 손 좀 잡아드리세요. 계속 말 거세요. 의식 잃지 않게 하라고요. 며느리는 떠밀리듯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죽음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며느리는 본능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걱정이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어봐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죽으면 안 돼요. 어머니, 제 말 들리세요? 그 돈 진짜예요? 어느 항아리예요? 된장독이에요? 고추장독이에요? 네. 말씀 좀 해보세요. 비닐에 쌌다면서요. 색깔이라도 알려주세요, 어머니. 아니, 보호자분. 지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환자가 죽어가는데 돈이라뇨. 비키세요. 슉 쉬었고 왔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의료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환자 이송 왔습니다. 70대 여성 심정지 의심. 이동식 침대가 요란한 바퀴 소리를 내며 병원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인파에 밀려 덩그러니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며느리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해. 어떡해. 진짜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럼 나 진짜 살인자 되는 거야? 시어머니 죽인 며느리로 뉴스에 나오는 거야? 아니야. 난 몰랐어. 그 안에 돈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건 사고야. 그래, 사고였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 앞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며느리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자기 체면을 걸었습니다. 나는 효도하려고 했다. 깨끗하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다. 돈을 장독대에 숨긴 어머니가 잘못한 거다. 왜 말을 안 해줘서 이 사단을 만들어? 죄책감은 순식간에 원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아까 어머니 쓰러지셨다며? 지금 어디야? 여보, 응급실이야. 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못 쉬셔서 나 너무 무서워. 뭐? 갑자기 왜? 어제까지만 해도 퇴원하신다고 좋다고 하셨잖아. 당신이 뭐 실수한 거 아니지? 장독대 공사한다고 설치더니 그것 때문에 사단 난 거 아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은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어머니 보시자마자 좋아서 흥분하시다가 혈압 오르신 거야. 나도 놀라서 죽겠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끊어. 오지 마. 나 혼자 알아서 할 거야.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남편에게조차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1억을 버렸다는 말을 하는 순간 이 결혼 생활은 끝장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든지 아니면 기적처럼 돈을 찾아내서 없던 일로 만들든지 선택지는 두 개뿐이었습니다. 응급실 커튼이 젖혀지고 땀에 젖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심폐소생술로 맥박은 돌아왔는데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심근경색에 의한 쇼크라 뇌 손상이 우려됩니다.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테니 수속 밟으세요. 살았다. 다행이다.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더 큰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의식이 없다. 그 말은 곧 돈의 행방을 물어볼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니, 그때는 너무 늦다. 고물상이 벌써 처리해버렸으면? 깨진 항아리들을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알게 뭐야? 시간이 없어. 오늘 밤이 지나면 쓰레기 매립지로 갈지도 몰라. 아니, 벌써 갔을지도 몰라. 어머니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릴 순 없어. 깨어나서 내 돈 내놔라고 하면 난 끝장이야. 그 전에 찾아야 해. 찾아서 다시 갖다 놓으면 그래. 그러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되는 거야. 어머니가 착각하셨나 봐요. 여기 있잖아 라고 하면 돼. 며느리.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공포와 혼란은 사라지고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탐욕스러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힘겹게 누워있는 노인. 며느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제가 돈 찾아올 때까지 절대 깨시면 안 돼요. 며느리는 병원 로비를 빠져나와 밖으로 달렸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택시 승강장으로 뛰어가며 휴대폰 통화 목록을 뒤졌습니다. 어제 통화했던 만물 고물상.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통화 받아라. 제발 받아라. 이 아저씨 왜 안 받아? 해설 부재중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야속한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고물상 주인이 전화를 받을 리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욕설을 내뱉으며 휴대폰을 바닥에 던질 뻔했습니다. 택시 한 대가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택시 기사 손님, 어디 가세요? 아저씨, 읍내 고물상이요. 만물 고물상 아세요?
거기 아저씨 집이 어디예요? 네, 모른다고요? 그럼 일단 읍내를 가요. 가서 다 뒤지면 나올 거 아니에요. 빨리요. 더블로 드릴게요. 택시가 어둠을 뚫고 질주하는 동안 며느리의 머릿속에서 아까 낮의 기억이 필름처럼 되감겼습니다. 인부들이 항아리를 깨던 장면, 붉은 김치국물 누런 된장, 그리고 뭔가 검은 봉지 같은 것이 얼핏 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게 곰팡이 덩어리인 줄 알았습니다.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아우 냄새나. 저거 빨리 치워요. 라고 소리쳤던 자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버리라고 손짓했던 그 검은 봉지가 바로 1억 원 뭉치였다니. 며느리는 자신의 손을 물어뜯고 싶었습니다. 며느리 자책과 관계 미쳤어. 내가 미쳤었어. 좀만 자세히 볼걸. 아니? 한 번만 뒤적거려 볼걸. 왜 냄새 난다고 코만 막고 있었을까? 그게 돈 냄새인 줄도 모르고. 만약에 고물상 아저씨가 먼저 발견했으면? 그 아저씨가 돈 보고 꿀꺽했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아니? 우리 어머니 돈이야. 내가 찾아야 돼. 돈 앞에서는 누구나 야수가 된다고 했던가요? 우아하고 세련된 도시 여자였던 며느리는 이제 헝클어진 머리에 흙탕물이 튄 원피스를 입고 눈에 불을 켠 사냥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명보다 돈의 행방이 더 중요해진 이 비정한 밤, 택시는 읍내의 좁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며느리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췄다, 감췄다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흡사 탐욕과 공포가 뒤섞인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이었습니다. 화면 읍내 외곽의 한적한 공터, 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고물상 야적장이 보인다. 높은 펜스로 둘러싸여 있고 입구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굳게 닫힌 철문, 그 안쪽 어둠 속에 거대한 쓰레기 산들이 실루엣처럼 웅크리고 있다. 저기 어딘가에 깨진 장독대와 1억 원이 묻혀 있을 것이다. 택시에서 내린 며느리가 철문을 미친 듯이 흔든다.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저기요, 아저씨. 대답 대신 야적장 안쪽에서 사나운 게 짖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철망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자물쇠를 만져보았지만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담을 넘어야 하나? 그러다 걔한테 물리면? 아니면 경찰을 불러야 하나? 경찰한테 뭐라고 해? 제가 시어머니 돈 1억을 버렸어요라고 자백해? 그건 안 된다. 그때 며느리의 눈에 야적장 한 구석에 세워진 익숙한 트럭이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자신의 집 마당에 왔었던 그 1톤 트럭, 그리고 그 트럭 짐칸 덮개 틈으로 붉은색 옹기 조각 하나가 삐져나와 달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거다. 저거야. 아직 안 버렸어. 트럭에 그대로 있어. 해설 무단 침입 희망을 본 며느리에게 더 이상 이성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담벼락 밑에 쌓여있는 폐타이어들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치마가 찢어지고 스타킹이 나가고 팔뚝이 철조망에 긁혀 피가 맺혔지만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펜스를 넘어 야적장 안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쿵! 발목이 시큰거렸지만 그녀는 절뚝거리며 트럭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더 가까워졌지만 그녀에게는 1억 원의 환영이 더 선명했습니다. 트럭 짐칸의 덮개를 걷어내는 며느리의 손길이 거칠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깨진 장독대에서 나온 묵은장 냄새. 며느리는 그 쓰레기 더미 속으로 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딨어? 어딨어? 며느리는 미친 사람처럼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헤집었습니다. 날카로운 옹기 파편에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났습니다. 붉은 김치국물이 얼굴에 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찾아서, 돈다발을 찾아서, 해설 엔딩 마이너스 절망, 속의 희망. 그때 며느리의 손끝에 물컹하고 두툼한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며느리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지를 끌어당겼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된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찾았다.
이거야. 화면 달빛 아래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검은 봉지를 쥐고 웃고 있는 며느리의 기괴한 표정. 그녀가 봉지를 뜯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춘다. 누구냐?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도둑이야. 눈부신 불빛에 며느리가 굳어버린다. 손에 쥔 봉지를 뺏기지 않으려는 듯 가슴에 꽉 껴안는다. 과연 그 봉지 안에는 1억 원이 들어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썩은 된장일까? 며느리의 운명은? 분명 여기였는데 없어. 흔적도 없어. 1억이 어디 갔어? 나와. 제발 나오라고. 새벽 2시. 병원을 빠져나온 며느리가 탄 택시가 시골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택시가 붉은 미등을 남기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세상에는 오직 며느리와 집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침묵. 며느리는 파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절규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대문 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찌릿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마이너스 녹슨 경첩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화면 문이 열리고 드러난 마당의 풍경.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어둠 속에 하얗게 번들거리는 시멘트. 바닥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그것은 마당이라기보다 거대한 회색 무덤처럼 보인다. 며느리는 홀린 듯 마당 안으로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뚜벅뚜벅. 하이힐 굽이 시멘트 바닥에 닿을 때마다 건조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텅 빈 허공을 때렸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엔 흙냄새가 났었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와 짭조름한 간장 냄새, 그리고 시어머니의 땀 냄새가 섞인 생명의 냄새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오직 코를 찌르는 독한 시멘트의 알칼리성 냄새와 밤이슬에 젖은 차가운 습기만이 폐부로 들어왔습니다. 분명 내 집인데. 내가 사는 집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 왜 이렇게 춥지?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원하던 그림이었잖아. 깔끔하고 모던하고 벌레 없고.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 누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아. 며느리는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바로 어제 인부들이 가장 큰 된장독을 깨뜨렸던 그 자리였습니다. 며느리의 눈앞에 환영이 아른거렸습니다. 와장창 깨지던 항아리, 사방으로 튀던 누런 된장 덩어리들, 그리고 그 속에 섞여 있었을 검은 비닐봉지들. 며느리는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매끈하게 미장된 시멘트 바닥 위로 마치 핏자국처럼 거뭇한 얼룩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흐익, 저거 뭐야? 핏자국이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까 시멘트 다 말랐잖아. 그냥 그림자일 거야. 그림자야. 진정해, 김미영.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귀신 타령할 때가 아니야. 돈을 찾아야 해. 1억이 걸린 문제야. 며느리는 핸드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하얀 불빛이 시멘트 바닥을 후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혹시라도 인부들이 흘리고 간 동전 하나라도 있을까봐? 아니면 깨진 조각이라도 박혀 있을까봐? 그녀는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기듯이 살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는 냉혹하리만치 매끄러웠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을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손톱이 부러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딱딱한 껍질을 벗겨내면 그 밑에 묻혀버린 흙과 장독대의 영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미쳤어. 내가 진짜 미쳤었어. 왜 이걸 덮었지? 하루만 늦게 덮을걸. 아니, 반나절만이라도 늦게 불렀으면 내가 한 번이라도 저 깨진 독들을 들여다봤으면 그 검은 봉지가 보였을 텐데 5만 원권 다발이 내 눈앞에서 굴러다니는 걸 볼 수 있었을 텐데. 아! 며느리는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하다가 고개를 들어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컴컴한 거실 창문이 마치 죽은 사람의 눈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고물상 주인의 명함. 아니 영수증. 어제 공사가 끝나고
인부들이 주고 간 영수증을 부엌 식탁 위에 던져두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거기에 주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장에는 시어머니가 태어날 때 신고 왔던 낡은 운동화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뒤꿈치가 달아빠진 운동화. 며느리는 그 신발을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내 돈 내놔라 하고 소리칠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도망치듯 신발을 발로 차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화면 거실 불을 켜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집안 풍경. 시어머니가 아까 풀다 만진 보따리가 소파 위에 널브러져 있다. 며느리가 깎아놓았던 갈변한 과일 접시에는 초파리가 꼬여 있다. 영수증. 영수증 어디 뒀지? 식탁 위? 아니면 쓰레기통? 며느리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식탁 위는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우, 지저분해. 다 갖다 버려. 어제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싱크대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집었습니다. 쏟아지는 커피 찌꺼기, 과일 껍질, 그리고 젖은 휴지들. 며느리는 더러움도 잊은 채 쓰레기 더미를 맨손으로 헤집었습니다. 그녀의 손톱 밑에 커피 가루가 끼고 과일즙이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1억 원짜리 보물지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있다. 찾았다. 화면 며느리의 손에 들린 꼬깃꼬깃하고 얼룩진 종이 한 장. 만물 고물상 철거 폐기물 전문 010-1234-5678 주소 경기도 땡땡읍 땡땡리 34-1 하! 찾았어. 주소 있어. 읍내랑 가깝네. 여기서 차로 20분 거리야. 아직 안 늦었어. 새벽이니까 사람들도 없을 거야. 몰래 가서 뒤지고 오면 돼.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옆집 개가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영수증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곧이어 옆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낮에 마당 공사를 보며 혀를 찾던 이웃집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이 밤중에 누가 왔어? 김씨네요. 며느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불을 끄고 식탁 밑으로 숨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옆집까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이웃 할머니가 자신이 여기 있는 걸 알면, 시어머니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면 왜 며느리는 병원에 안 있고 집에 왔냐고 캐물으면, 1억을 버렸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보물찾기라도 할까봐 며느리는 겁이 났습니다. 거참 이상하네. 불이 켜졌던 것 같은디 도둑이 들었나? 아유, 김씨가 아까 그렇게 울고 불고 하더니 쯔쯔 불쌍해서 어쩌누. 저 며느리가 사람 잡았지. 잡았어. 며느리가 사람 잡았다. 할머니의 혼잣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며느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야. 난 사람 잡은 거 아니야. 아직 안 죽었잖아. 돈만 찾으면 돼. 돈 찾아서 병원비 내고 다시 장독대 사놓고 돈 채워 넣으면 아무 일 없던 게 되는 거야. 그래, 이건 수습하는 과정이야. 난 지금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피해자가 아닌 해결사로 포장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미친 짓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집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며느리는 식탁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싱크대에서 대충 손을 씻고 거실 한켠에 있던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진보다리, 옆에 있던 목장갑도 챙겼습니다. 화면 거실 거울에 비친 며느리의 모습. 헝클어진 머리, 번진 화장, 더러워진 원피스, 그리고 목장갑을 낀 손. 그로테스크한 부조와 며느리는 거울 속 자신을 노려본다. 할 수 있어. 김미영, 넌 할 수 있어. 1억이잖아. 1억이면 네가 그토록 원하던 카페 차릴 수 있어. 아니, 빚도 갚고 차도 바꿀 수 있어. 그 돈은 어차피 어머니가 나 주려고 모은 거라며. 그럼 내 돈이지. 내 돈 내가 찾으러 가는 건데 뭐가 문제야? 도둑질 아니야. 분실물 습득이야.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고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차 키를 눌렀습니다. 삑 마이너스 주차되어 있던 그녀의 흰색 승용차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응답했습니다. 그 불빛이 회색 시멘트 바닥을 비추자 마당은 마치 활주로처럼 보였습니다. 욕망을 향해 이륙하는 활주로. 차에 타려던 며느리는 문득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파헤쳐 놓은 쓰레기통, 어지럽혀진 거실. 혹시라도 남편이 먼저 집에 오면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청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분 1초가 급했습니다. 고물상이 아침에 문을 열고 기계를 돌려버리면 모든 게 끝입니다. 며느리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백미러로 집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텅 빈 마당. 장독대가 사라진 그 자리가 마치 이빨 빠진 노인의 입처럼 흉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기어를 넣었습니다. 기다려. 제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줘. 비닐봉지야. 터지지 말고 있어줘. 5만 원짜리더라. 나한테 와줘. 내가 평생 아껴줄게. 차가 미끄러지듯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차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다시 끔찍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탐욕과 광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비릿하고 끈적한 욕망의 잔여물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떠난 뒤 텅 빈 마당을 비추는 롱테이크. 시멘트 바닥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내려앉는다. 까마귀는 며느리가 아까 긁어 놓았던 바닥 자국을 부리로 쪼아댄다. 탁탁탁.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관 뚜껑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린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달려가는 곳이 보물섬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늪이라는 것을요. 1억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 제가 진짜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다음 씬인 고물상 야적장의 스산한 풍경이 오버랩됩니다. 산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 으르렁거리는 경비견, 그리고 그 어둠 속을 헤치고 들어오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 아저씨! 가지마! 내 돈 내놔! 1억인데! 다 갈아버렸다고? 말도 안 돼! 며느리의 흰색 승용차가 날카로운 엔진 소리를 내며 파란 대문을 빠져나와 좁은 마을 길로 머리를 틀었습니다. 그녀의 발이 가속 페달을 밟으려는 찰나 마을 입구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두 개의 불빛이 쌍라이트를 켠 채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번쩍. 며느리의 시야가 하얗게 멀어버릴 만큼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타이어가 시멘트 바닥을 긁으며 타는 냄새를 풍겼습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 역시 굉음을 내며 급정거했습니다. 며느리의 차 범퍼와 불과 10c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 거친 흙먼지가 폭풍처럼 피어올라 두 차량을 감쌌습니다. 며느리는 핸들을 꽉 잡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 뭐야? 어떤 미친놈이 운전을 이따위로 해? 죽고 싶어 환장했나? 야! 운전 똑바로 안 해! 흙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아 맞은편 차량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낡고 녹슨 범퍼 한쪽이 깨진 사이드미러, 그리고 짐칸에 높게 처진 철조망. 며느리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이 차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자신의 집 마당을 초토화시키고 어머니의 장독대들을 짐짝처럼 싣고 떠났던 그 만물 고물상 트럭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물상? 저 트럭이 왜 여기 있어? 왜 다시 돌아온 거야? 설마 알아챈 거야? 그 안에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온 거야? 아니면 내가 돈 찾으러 가는 걸 알고 선수 치려고 온 거야? 안 돼. 뺏길 수 없어. 그건 내 돈이야. 어머니가 나 주려고 모은 내 돈이라고. 트럭의 운전석 문이 철컥하고 거칠게 열립니다. 며느리는 차 문을 잠가야 하나 아니면 후진해서 도망쳐야 하나 고민할 새도 없이 공포에 질려 굳어버립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예상대로 고물상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아침에 봤던 그 능글맞고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창백하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트럭에서 내립니다. 그의 양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습니다. 묵직하게 축 늘어진 흙과 된장이 덕지덕지 묻은 검은 봉지에 고물상은 며느리의 차를 보자마자 반가움보다는 안도감이 섞인 기묘한 표정으로 달려옵니다. 아이고, 내 세댁! 세댁 맞지? 집에 있었구먼! 아이고! 내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하마터면 내가 차 돌려서 그냥 갈 뻔했네! 문 좀 열어봐요! 빨리! 며느리는 차 문을 열지 않고 창문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내립니다. 그녀의 눈에는 고물상이 돈 냄새를 맡고 온 하이에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검은 봉지 안에 1억 원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며느리의 시선은 고물상의 얼굴이 아닌 봉지에 꽂혀 있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칠 뻔했잖아요. 그리고 여긴 왜 또 왔어요? 공사 다 끝났잖아요. 돈 다 드렸잖아요. 뭐 더 뜯어낼 거 있어서 왔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쪽은 1억 원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탐욕과 공포의 눈빛으로, 다른 한쪽은 무언가에 쫓기듯 절박하고 겁에 질린 눈빛으로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며느리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창문 틈으로 검은 봉지를 들이밀려고 했습니다. 그 봉지에서 쿰쿰하고 진동하는 묵은장 냄새가 며느리의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돈! 지금 돈이 문제요! 세댁! 내가 오늘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야적장에 갔는데 계속 찜찜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내가 장사를 30년 했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자, 이거 받아요! 빨리 받아요! 나 이거 들고 있으면 부정 탈 것 같아서 그래! 부정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봉지는 뭔데요? 왜 남의 차에 쓰레기를 넣으려고 그래요? 저리 안 치워요? 며느리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부정 탄다는 말은 핑계일 것이다. 저 안에 돈이 있는 게 확실하다. 그런데 왜 순순히 돌려주러 왔을까? 혹시 사례금을 요구하려고? 아니면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걸 확인하고 협박하려고? 1억 중에 일부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꿀꺽한 거 아니야? 며느리는 차 문을 벌컥 열고 나갔습니다.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물상 주인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솔직하게 말해요. 그 안에 든 건 뭐예요? 돈이죠? 돈 냄새 맡고 온 거죠? 얼마 원해요? 반 떼달라고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 우리 어머니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에요. 신고하기 전에 내놓고 꺼져요. 뭐? 돈! 세댁 지금 뭔 소리를 하는겨? 시방 내가 돈 때문에 이 새벽에 여기까지 달려온 줄 알아? 사람을 뭘로 보고 진짜! 내가 아무리 곰을 주워 먹고 살아도 남의 돈 탐내는 도둑놈은 아니여! 아이고, 복장 터져! 자, 일단 이거 보라고! 고물상 주인은 답답하다는 듯 검은 봉지 중 하나에 매듭을 거칠게 풀었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멈추고 봉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봉지 속 내용물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며느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5만 원권의 노란색이 보일까? 아니면 10,000원권의 초록색? 하지만 봉지가 열리고 드러난 것은 며느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화면 봉지 안에서 나온 것은 깨진 항아리 조각들과 뒤섞인 흙투성이의 낡은 베네 저고리, 한 벌과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돈다발은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돈은요? 돈다발은 어디 있어요? 돈다발은! 무슨 얼어 죽을 돈다발! 내가 트럭에서 찜 내리다가 이 항아리가 깨졌는데 그 안에서 이게 나왔어! 처음엔 원래 쪼가리인 줄 알고 버리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거 봐! 여기 글씨! 고물상 주인은 베네 저고리 안감에 붉은 실로 수놓아진 글씨를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빗돌배돌하지만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글자.
우리 아가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보고 어떻게 그냥 버려? 이건 돈보다 귀한 거요.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제일 처음 입은 옷. 어미가 자식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끼운 옷이잖아. 이걸 쓰레기장에 버리면 천벌받아. 내가 찝찝해서 잠이 안 오더라니까. 그래서 도로 가져왔어. 이 귀한 걸 왜 버렸냐고 따지려고. 아니, 겨우 이거 주려고 온 거예요? 돈은요? 다른 항아리는요?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비닐에 쌓인 돈 뭉치 못 봤냐고요. 돈 뭉치! 아까부터 자꾸 묻은 돈 타령이요. 나는 그런 거 못 봤어. 항아리 닫게 해서 분류 작업했는데 나온 건 썩은 된장이랑 이 옷까지 뿐이요. 아, 그리고 저기 다른 봉지에는 편지 같은 게 있긴 하더만. 편지라고요? 줘봐요, 빨리요. 며느리는 고물상의 손에서 나머지 봉지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봉지를 찢어 발기자 그 안에서 된장 국물에 젖어 눅눅해진 편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겉봉투에는 우리 며느리 보아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편지 안에 돈의 행방이 적혀 있을까? 아니면 계좌번호라도? 세댁! 시어머니가 이걸 얼마나 애지중지했으면 장독대 깊숙이 숨겨놨겠어. 이걸 버린다고 했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쯧쯧.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지켜야 할 게 있는 법이여. 난 내 할 돈을 다 했으니 가보겠소. 그리고 아까 보니까 다른 항아리들은 이미 파쇄기에 들어갔어. 돈이고 뭐고 다 가루가 됐을 거요. 파쇄기요? 다 갈아버렸다고요? 안 돼. 확인해봤어요? 진짜 다 갈렸어요? 1억인데. 1억이 들었든 10억이 들었든 이미 늦었어. 기계가 한 번 돌면 돌멩이도 가루가 되는겨. 내가 알기론 돈은 없었어. 헛물 켜지 말고 그 편지나 잘 읽어봐.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이 돈이 아니라 마음인갑지. 고물상 주인은 혀를 차며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쾅하고 문이 닫히고 트럭은 미련 없다는 듯 후진하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흙먼지 날리는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돈다발 대신 젖은 베넷저고리와 편지 한 통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허무함과 절망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1억 원이 파쇄기에 갈려 종이 가루가 되어 흩날리는 상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으아, 아저씨 가지 마요. 내 돈 물어내. 확인해봐야 할 거 아니야. 거짓말이지? 다 갈아버렸다는 거 거짓말이지? 어머니, 어떡해. 진짜 다 날린 거야? 나 이제 어떡해. 화면 가로등 불빛 아래 길바닥에 주저앉아 젖은 편지를 부여잡고 통곡하는 며느리. 그녀의 옆에는 건강하게만 자라다 오라고 적힌 베넷저고리가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바람이 불어 편지 봉투가 팔락거린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낡은 베넷저고리와 젖은 편지가 1억 원보다 더 무거운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역사였고, 제가 찾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용서였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고물상 트럭은 떠났지만 판도라의 상자는 이제 막 열렸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들린 저 편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과연 저 안에 1억 원의 행방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의 가슴을 후벼팔 더 아픈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기 시작합니다. 된장 냄새와 눈물 냄새가 뒤섞인 그 편지를. 돈이다. 진짜 돈이야. 이건 다 내 거야. 아무한테도 안 줘. 새벽 2시 15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시골 마을 입구.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맴돌며 살을 애는 듯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낡은 고물상 트럭의 엔진 소리는 며느리의 불규칙하고 불안한 심장 박동과 박자를 맞추며 금방이라도 터질 듯 위태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고물상 주인이 내민 2개의 검은 비닐봉지. 하나는 이미 며느리의 손에 의해 뜯겨져 낡은 베네 저고리와 빛바랜 편지가 그 초라한 속살을 드러냈지만 나머지 하나는 여전히 입구가 굳게 아주 단단하게 묶인 채 묵직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그 남은 봉지에 못 박혔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듯한 검은 비닐. 방금 전 고물상의 말, 돈보다 더 무서운 것, 부정 탈까봐 못 가져가겠다는 말이 며느리의 내리를 스치며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적인 탐욕은 이성이 경고하는 위험 신호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봉지에 축 처진 무게감, 저 꽉 찬 부피감, 저것은 베네 저고리 같은 손뭉치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동물적인 감각이 속삭였습니다. 저건 진짜다. 며느리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고 입안이 사막처럼 말라붙었습니다. 그녀는 고물상이 들고 있는 남은 봉지로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아니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듯한 혹은 시한폭탄의 뇌관을 건드리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봉지를 건네주면서도 왠지 모르게 손을 떼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알 수 없는 공포와 찜찜함으로 탁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저주받은 물건을 넘기는 사람처럼 이 봉지가 자신의 손을 떠나는 순간 자신에게 닥칠 화를 피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거친 손마디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댁, 내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지만 나는 이거 안 본겨. 아니, 봤어도 못 본 척할 것이여. 내용물이 뭐가 됐든 나는 책임 없어. 장독기에다가 바닥에서 이게 나왔는데 억수로 무겁더라고. 처음엔 돌덩이인 줄 알고 던져버리려다가 뭔가 느낌이 싸해서 촉감이 이상해서 이건 내가 무서워서 못 가져가겠소. 임자한테 돌려줘야지. 내가 꿀꺽했다가는 조상님한테 벼락 맞을 것 같아서 말이여. 자, 받으소. 얼른 가져가소. 며느리는 고물상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봉지를 거칠게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봉지가 며느리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녀는 휘청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젖은 옷가지나 종이 뭉치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밀도가 꽉 찬 묵직하고 단단한 마치 벽돌 같은 무게감이 그녀의 팔뚝 근육을 긴장시켰습니다. 그 무게가 며느리의 확신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며느리 촉각의 확인.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 겉면을 더듬었습니다. 비닐 너머로 느껴지는 감촉. 울퉁불퉁하지만 일정한 규격으로 묶인 직사각형의 단단한 덩어리들이 수십 개 만져졌습니다. 며느리의 심장이 쿵쿵쿵 쇠망치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촉, 이 크기, 이 무게. 그녀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결제할 때 혹은 남편이 가져온 두툼한 보너스 봉투에서 느껴봤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성, 바로 그 돈의 물성이었습니다. 이거다. 이거야? 베네 저고리 아니야. 편지가 아니야. 돌덩이도 아니야. 이건 돈이야. 어머니가 말한 그 1억이야. 진짜였어. 노인네가 뻥친 게 아니었어. 며느리는 미친 사람처럼 봉지의 매듭을 풀려고 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질 듯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어찌나 단단하게 야무지게 묶어놨는지 흙과 된장이 묻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매듭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짜증 섞인 신음을 내뱉으며 이빨로 매듭을 물어뜯으려다 결국 날카로운 손톱으로 비닐을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찌익 마이너스 검은 비닐이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비닐이 비명을 지르며 찢겨나갔습니다. 찢어진 비닐. 틈 사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이 그 틈을 비춥니다. 어둠 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내용물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질 대로 커집니다. 동공이 확장되어 검은 자위가 눈을 가득 채웁니다. 봉지가 열리자마자 시각적인 확인보다 먼저 후각이 반응했습니다. 훅 끼쳐오는 냄새. 그것은 지독한 곰팡이 냄새였고 10년 묵은 된장독에서 나는 쿰쿰하게 사근장 냄새였으며 동시에 며느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돈 냄새였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종이 특유의 비릿하고도 향긋한 향기가 코끝을 강타했습니다. 며느리는 봉지를 거꾸로 들어 탈탈 털었습니다. 마치 가을 낙엽이 떨어지듯, 아니 하늘에서 축복의 비가 내리듯 봉지 안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썩은 된장 덩어리도 깨진 옹기 조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런 오만 원권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장독대 안에 습기에 젖어 눅눅해지고 군데군데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었지만 신사임당의 우아한 초상은 선명하게 며느리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랩으로 칭칭 감아놓은 덕분에
그나마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돈다발들이 며느리의 흰색 승용차 본인 위로 그리고 흙먼지 날리는 시멘트 바닥 위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광경은 기괴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5만 원권 다발들. 어떤 것은 고무줄이 사가 끊어져 낱장으로 흩날리고 어떤 것은 벽돌처럼 단단하게 뭉쳐있다. 며느리의 얼굴에 헤드라이트 불빛과 돈의 황금빛이 반사되어 기괴한 환희와 광기가 뒤섞인 표정이 만들어진다. 며느리는 바닥에 떨어진 돈다발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쓸려 까지는 것도 값비싼 스타킹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네 발로 기어다니며 돈다발을 주워 담았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채가듯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돈다발 하나를 집어들고 자신의 뺨에 비볐습니다. 차갑고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나는 돈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명품 스카프보다 부드럽고 향기로웠습니다. 엄마, 돈이다. 진짜 돈이다. 어머니 말이 맞았어. 진짜 1억이야. 으흑, 찾았어. 내가 찾았어. 아저씨, 이거 봐요. 이거 돈이잖아요. 내가 맞잖아요. 쓰레기 아니라고요. 고물상 주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앞에 쏟아진 돈다발을 보고 욕심이 날 법도 했지만 그의 표정은 오히려 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깨진 독 안에서 나온 곰팡이 핀 돈다발을 미친 듯이 끌어안고 얼굴에 비비며 웃고 우는 며느리의 모습이 마치 귀신 들린 여자처럼 혹은 무덤을 파헤친 도굴꾼처럼 섬뜩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웜에 진짜 돈이었네. 시상해. 저게 다 얼마요? 억소리 나게 생겼네. 근데 왜 이렇게 소름이 돋냐? 저 돈에는 한이 서려 있어. 보통 돈이 아니여. 할머니 눈물이 들어간 돈이여. 며느리의 귀에는 고물상의 중얼거림이나 경고 따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 계산기는 이미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충 봐도 100다발은 돼 보여. 5천? 아니야. 1억 맞아. 전부 5만 원권이잖아. 이걸로 어머니 병원비 내고 장독대 다시 사다 놓고 남은 걸로 내 카드값 갚고 가게 보증금 내고. 아니야. 어머니한테는 못 찾았다고 할까? 아니지. 그럼 내가 다 뒤집어 쓰잖아. 일단 찾았다고 하고 반만 줄까? 어차피 어머니는 정신없어서 얼마인지 정확히 모를 거야. 탐욕은 순식간에 죄책감을 덮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의 생사를 걱정하며 응급실 복도에서 울던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에 현찰에 눈이 멀어버린 욕망의 화신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돈다발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비닐을 겹겹이 싼 덕분에 속은 젖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곰팡이는 털어내면 돼. 냄새는 말리면 돼. 은행 가서 찢어진 거 바꿔달라고 하면 다 바꿔줘. 1억이야. 내 손 안에 1억이 들어왔어. 이제 살았다. 이제 아무도 나 무시 못해. 며느리는 돈을 주워 자신의 차 뒷좌석에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녀의 등 뒤로 고물상 주인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며느리는 문득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혹시 저 아저씨가 딴 마음을 먹으면? 저 사람이 힘을 뺏으려 들면 나는 못 당해. 며느리는 동작을 멈추고 획 돌아 고물상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먹이를 지키려는 암사자의 그것처럼 살벌하고 도끼에 차 있었습니다. 아저씨, 뭐해요? 왜 안 가요? 구경 났어요? 이건 내 돈이에요. 우리 어머니 돈이라고요. 아저씨가 버린 거 내가 다시 찾은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가요. 신고하기 전에 경찰 부를까요? 고물상 주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는 돈보다 저 여자의 탐욕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이고, 세댁 걱정 마소. 저도 안 가져가. 그 돈 잘 쓰시오. 근데 말이오, 돈 냄새가 아니라 곡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나는 영 찜찜하네. 시어머니 약값이나 잘해드려. 그게 사람 돈이요. 나중에 천벌 안 받으려면 말이오. 고물상 주인은 도망치듯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쾅차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트럭은 꽁무니에서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며느리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마당, 차가운 시멘트 바닥, 그리고 곰팡이 핀 1억 원과 함께 정막이 다시 찾아왔지만 그 정막은 이제 탐욕으로 가득 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트럭이 떠난 자리에 덩그러니 남은 며느리. 그녀의 주변에는 찢어진 검은 비닐봉지 조각들이 흉물스럽게 흩날리고 있다. 며느리는 차 뒷좌석의 산더미처럼 쌓인 돈다발을 멍하니 바라본다. 달빛이 돈다발을 비추자 돈의 핀푸른 곰팡이가 마치 시체의 멍자국처럼 보인다. 이중주 갔어? 갔어. 이제 이 돈은 안전해. 아무도 몰라. 나만 입 다물면 돼. 남편도 몰라. 시누이도 몰라. 며느리는 차 문을 잠갔습니다. 밀폐된 차 안. 안도감이 밀려오는 동시에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냄새가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묵은장 냄새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에서 나던 그 냄새. 며느리가 그토록 싫어해서 할머니 냄새 난다고 타박했던 그 냄새가 이제는 1억 원이라는 황금 껍데기를 쓰고 그녀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돈다발 하나를 집어 코에 갖다 댔습니다. 아우, 냄새. 진짜 지독하다. 돈에서 된장 냄새가 나네.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 그녀는 찡그리면서도 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끌어안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도 좋아. 돈 냄새니까 좋아. 이 냄새가 샤넬 향수보다 좋아. 이게 내 미래야. 이게 내 자유야.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돈을 찾았으니 모든 게 해결됐다고. 이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도 특실로 내고 가게도 번듯하게 차리면 어머니도 용서해 주실 거라고. 이 냄새나는 돈이 우리의 깨진 관계를 다시 붙여줄 접착제가 될 거라고 저는 어리석게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돈에 묻어있는 것이 단순한 곰팡이가 아니라 어머니의 뼈저린 한이라는 것을. 그리고 돈을 찾은 순간 진짜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쓰레기가 보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물은 저주받은 보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보였고 시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을 오직 돈으로만 환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차 뒷좌석에 실린 1억 원은 앞으로 그녀의 삶을 옥죄올 무거운 족쇄가 되어 함께 달릴 것입니다. 돈다발 사이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곰팡이. 포자가 마치 그녀의 양심을 갉아먹는 듯합니다. 며느리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이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으로 바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돈을 어딘가에 숨겨야 하니까요. 은행은 문을 닫았고 집은 불안합니다. 남편도 모르게 시누이도 모르게 오직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곳에 그녀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고물상이 주고 간 낡은 베넷저고리가 바퀴 바람에 힘없이 나뒹굴어 흙탕물에 처박혔습니다. 돈에 눈이 먼 며느리는 끝내 그 베넷저고리를 줍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바닥에 버려지고 며느리는 욕망을 싣고 질주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다 제 건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미친년이야. 내가 쓰레기야. 고물상 트럭이 뱉어낸 매캐한 매연이 밤안개 속으로 흩어지고 붉은 미등이 어둠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다시 적막강산으로 변했습니다. 텅 빈 회색 시멘트 마당에는 오직 며느리의 흰색 승용차 한 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 안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며느리의 거친 숨소리가 밀폐된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늑골을 부수고 나올 듯 맹렬하게 펌프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릴 뻔했던 돈을 되찾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난생 처음 만져보는 1억 원 현찰이 주는 마약 같은 도파민에 취한 흥분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묵은장 냄새, 흙냄새, 그리고 돈 특유의 비릿한 쇠 냄새가 섞여 기묘하고도 역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지만 며느리의 후각은 이미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냄새는 성공의 향기이자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백미러 각도를 조절해 뒷좌석을 훔쳐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산더미처럼 쌓인 누런 5만 원권 돈뭉치들. 그 황금빛 언덕이 그녀를 향해 웃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잘 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신이 나를 도운 거야. 어차피 어머니는 그 연세에 돈 관리 못하셔. 은행 가는 것도 무서워하시잖아. 누가 사기라도 치면 어떡해?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하면? 그래, 내가 며느리로서, 자식으로서 이 돈을 지키는 거야. 내가 맡아서 잘 불려드리면 그게 효도지. 병원비 특실로 결제하고 나중에 가게 보증금도 내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나중에 어머니 정신 돌아오시면 그때 말씀드리면 돼.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 돈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자까지 쳐서 가져왔어요. 하고. 그럼 어머니도 알고 우리 똑똑한 며느리 장하다 하시며 좋아하실 거야. 그렇고 말고. 나는 도둑질한 게 아니야. 길바닥에 버려질 뻔한 우리 집 재산을 내가 목숨 걸고 구출한 거야. 나는 영웅이야. 며느리는 스스로 만든 논리에 취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책감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기어봉을 잡았습니다.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이 돈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남편도 시누이도 모르는
안전한 금고로 옮겨야 합니다. 엑셀을 밟으려는 순간 며느리의 발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무 급하게 차를 돌리려던 탓일까요? 뒷좌석에 산처럼 쌓여있던 돈다발. 더미가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한쪽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돈다발 사이에 끼어있던 비닐에 쌓이지 않은 묵직한 물건 하나가 바닥 매트 위로 투둑하고 둔탁하게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흠칫 놀라 브레이크를 밟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뭐지? 돈 뭉치가 떨어졌나? 아닌데. 소리가 달랐어. 돈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는데. 또 베넷 저고리 같은 건가? 아까 고물상이 봉투 하나 더 줬잖아.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었나? 며느리는 운전석에서 몸을 최대한 뒤로 젖혀 팔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바닥 매트. 그리고 그 위에 굴러다니는 낯선 물건. 며느리는 그것을 집어들어 운전석으로 가져왔습니다. 실내등을 켰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드러난 물건의 정체는 흙먼지와 된장 얼룩이 덕지덕지 묻은 아주 낡고 모서리가 달아해진 붉은색 통장 하나였습니다. 요즘은 은행에서도 잘 발급해주지 않는 옛날식 종이 통장. 겉표지는 장독대 안에 습기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쭈글쭈글하게 불어있었고 군데군데 검은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통장 겉면에 묻은 흙을 손바닥으로 슥슥 닦아냈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에 의해 통장 겉표지의 흙먼지가 닦여나가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글씨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검은색 유성 매직으로 꾹꾹 눌러 쓴 삐뚤빼뚤하고 촌스러운 글씨. 배움이 짧은 시어머니가 한 글자 한 글자 공들여 그린 듯한 받침도 틀리고 획순도 엉망인 글씨. 하지만 그 어떤 명필보다 강렬한 힘이 서려 있는 6글자. 우리 며느리 커피숍 순간 며느리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폐 속의 공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 진공 상태가 된 듯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헛것을 보고 있나? 내가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보는 건가? 그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커피숍. 그 투박한 글씨가 며느리의 망막을 뚫고 뇌세포 하나하나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마치 글을 처음 배우는 아이처럼 그 글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며느리 커피숍? 어머니 글씨야. 어머니가 쓴 거야. 설마 아니겠지. 내 가게? 다 주려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냥 이름만 이렇게 써놓은 거겠지. 나 부담 주려고. 나 미안하게 만들려고. 이러신 걸 거야. 며느리의 손이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손길로 그녀는 젖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쩍마이너스하고 눅눅하게 달라붙어 있던 종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통장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잉크가 번진 입금 내역들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첫 줄부터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기록이었습니다. 2013년 3월 15일 파출부 일당 3만 원. 3월 17일 빈병 판돈 1만 5천 원. 4월 2일 마늘 까기 5만 원. 손톱이 다 빠지도록 마늘을 까서. 그리고 이건 2018년 7월 20일 고추밥 품삯 7만 원. 그 옆에 뭐라고 쓰신 거야? 볼펜으로. 허리 치료비 아낌. 세상에. 허리가 그렇게 아프셔서 기어 다니셨으면서 병원 안 가고 주사 한 방 안 맞고 그 돈을 여기 넣으신 거야? 나한테는 병원 다녀오셨다고 거짓말하고. 2023년 9월 추석 용돈 안 쓰고 저금 10만 원. 어머니, 이 바보 같은 할망구야. 이걸 다 저 주시려고 껌 한 통 안 사드시고 치원을 안 쓰시고. 그 통장은 단순한 입출금, 내역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지난 10년 세월을
기록한 피로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오던 날 우리 며느리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던 그날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10,000원, 20,000원, 5,000원.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푼돈들이 모여 수천만 원이 되고 마침내 1억 원이라는 거금이 되기까지의 처절하고 고독한 과정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먹고 싶은 고기 한 점을 참고 입고 싶은 옷 한 벌을 참고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남의 집 변기를 닦고 땡볕 아래서 고추를 따며 이 돈을 모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 서울살이에 지쳐오는 며느리에게 번듯한 커피숍 사장님 소리를 듣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통장 맨 뒷장 누렇게 바랜 여백에는 젖은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가, 네가 서울서 회사 댕기느라 힘들다고 상사한테 혼나고 화장실에서 울었다고 했을 때 내 가슴이 찢어지더라. 네가 노래 부르던 그 카페,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커피 냄새 좋은 이쁜 가게, 어미가 하나 차려주마. 남 눈치 보지 말고 네가 사장해라. 좀만 기다려라. 엄마가 금방 모을게. 내 새끼 기죽지 마라. 며느리의 입에서 인간의 언어가 아닌 상처 입은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왈칵 쏟아져 통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젖은 통장 글씨를 적시고 며느리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며느리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쓰레기라고 경멸하며 발로 찰 뻔했던 그 돈다발들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살점이자 뼈였고 며느리를 향한 숭고한 사랑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다 절 위해서, 절 주려고 제 생각만 하면서 모으신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쓰레기라고, 구질구질하다고, 갖다 버리라고. 제가 쓰레기예요. 제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죽일 년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저는 어머니를 돈줄로만, 짐으로만 생각했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아니 공포 영화의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우 냄새. 저거 다 치워요. 싹 다 버려요. 라며 코를 막고 인상을 쓰던 자신. 장독대가 깨지는 소리를 들으며 속이 다 시원하네라며 박수치고 웃던 자신. 텅 빈 마당을 보고 주저앉은 시어머니에게 그깟 항아리가 뭐라고 유세를 떠냐며 대들던 자신. 그리고 시어머니가 피를 토하듯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외쳤던 말. 네가 내 목숨을 버렸어. 네가 내 50년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고. 그 말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팩트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목숨을, 시어머니의 사랑을, 시어머니의 인생 전체를 자신의 손으로 깨부수고 그 위에 차가운 시멘트를 부어 영원히 생매장해 버린 것입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핸들에 이마를 쿵쿵쿵 찧었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지만 육체의 아픔 따위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찢어지는 살갗의 고통은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뒷좌석에 산더미처럼 쌓인 돈다발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 돈들은 황금빛 보물이 아니라 자신을 심판하러 온 시어머니의 원혼처럼 보였습니다. 돈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가 시어머니의 시체 썩는 냄새처럼 느껴져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저 이 돈 필요 없어요. 가게 안 할래요. 커피숍 필요 없어요. 사장님 안 할래요. 제발 어머니만 살려주세요. 시간을 되돌려주세요. 어제로 돌려주세요. 어머니 깨어나서 저 욕 좀 해주세요. 머리채 잡고 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미친년이야. 내가 악마야. 해설. 좁은 차 안은 며느리의 처절한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자존심, 합리화했던 이기심, 탐욕스러웠던 욕망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은 것은 발가벗겨진 죄책감과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아기처럼 껴안은 채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피눈물을 흘려도 깨진 독은 다시 붙을 수 없고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는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고 며느리의 차에는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하지만 이제는 저주가 되어버린 1억 원이 실려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이제 평생 이 돈의 무게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화면 현재 차 안에서 젖은 통장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며느리의 처참한 얼굴. 과거 땡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추밭을 메고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나는 시어머니. 과거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를 비닐에 10겹 20겹 싸며 우리 며느리 좋아하겠지? 하며 행복하게 웃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현재 텅 빈 회색 마당을 비추는 차가운 달빛. 바닥에 떨어진 깨진 장독대 조각이 날카롭게 반짝이는 모습. 과거 며느리가 떠나는 고물상 트럭을 보며 속 시원하다. 잘 가라. 고. 손 흔드는 모습. 내가 깨부순 건 냄새나는 옹기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피 같은 인생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심장을 도려내어 쓰레기장에 던져준 페류나였다. 이 돈을 나는 평생 어떻게 쓰고 살 수 있을까? 커피를 내릴 때마다, 이 돈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비린 피 냄새가 날 텐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